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술 자체도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분들, 병으로 인해서 뇌가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담배와 같은 안 좋은 영향에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의사 이정성입니다. 이제 조현병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현병 바로 알기 시리즈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조현병의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하실 분은 대한조현병학회 학술의사이시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의태 교수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어떤 치료를 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뇌의 병이고요.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예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깨진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뇌 건강이 회복이 된 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한데요. 정신재활 치료라든지 직업 치료라든지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그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약은 뭐 감기약, 두통약 이런 것만 알잖아요. 어떤 약이 있고 이거를 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지요. 공통적으로 뇌에 있는 도파민 시스템이라는 것에 작용을 해서 깨진 균형을 맞춰주는 약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물의 분류는요, 개발된 연도에 따라서 대강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개발된 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3세대로 개발된 도파민 부분 효연제라고 알려져 있는 항정신병 약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물 그러면 이제 보통 먹는 약 생각할 것 같은데요. 주사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사제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조현병이라는 것은 혈압하고 비슷하게요.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불편함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한 것이 주사제 치료입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맞기만 하면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좀 신기한데 원리가. 사실은 예전에도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대포제자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맞기는 했는데 약 효과가 한 번 맞고 나서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으로 생기는 불편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나노테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노요, 나노. 예. 네네. 한 달에 한 번 사용될 약이 몸에 들어가더라도 몸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용량이 들어가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치료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떨어지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가 이제 조현병까지 이용되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모든 약이 그렇지만 조현병 약도 약이니까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주사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약은 환자분한테 잘 맞는 약, 그런 맞는 약을 찾는 것이 치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료제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파킨슨 병과 비슷한 추체혈의 증상입니다. 높아진 도파민 활동을 치료제로 살짝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낮추는 정도가 좀 낮아지게 되면 파킨슨 병과 비슷한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정이 붓는다든지 몸이 좀 뻣뻣해진다든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의를 하셔서 약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정신과 약 먹으면 바보 된다, 나중에 치매가 빨리 온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약을 먹게 되면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겠죠. 혈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혈압이 높지 않은 분들 혈압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시죠. 근데 저같이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약을 먹으면 정상이 됩니다.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분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겁니다. 필요한데 치료를 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정신과 약 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약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중독돼가지고 끊을 수도 없다, 약 먹는 게 더 나쁘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독됐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환자분들이 그 성분이 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드셔야 하는 거예요. 또 저희 많이들 물어보시는 얘기가 한약이나 뭐 건강식품이나 홍삼, 뭐 흑염소 이런 거 드시면 어떠냐 얘기하시는데, 이건 뭐 치료에 방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일단 치료의 원칙은요, 가장 적은 종류의 약을 최소 용량으로 드리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보약이나 한약, 건강식품 등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을 드렸는데 보약이나 한약, 건강식품 등이 주로 쓰고 있는 치료제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약이나 건강식품 등은 가능한 한 적게 혹은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뭐 기호식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뭐 술, 담배 많이들 하는데 그것도 치료에 방해되지는 않나요, 혹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술 자체도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잠만 잘 오게 하면 좋은데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불안, 우울,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조현병 환자분들 병으로 인해서 뇌가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담배와 같은 안 좋은 영향에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약의 효과를 좀 안 좋게 떨어뜨릴 수가 있죠. 약의 설명 문구 보면 술하고 같이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진정작용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담배도 이제 약을 좀 방해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담배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어떤 대사를 촉진시켜서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해요. 그 얘기는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사회가 지금 금연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안 피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약물 치료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거리에 보면 심리상담센터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상담받고 이러는 거, 이런 건 어떨까요? 유지 치료를 해야 되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관계,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치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병 자체는 뇌의 병이고 뇌의 깨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간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준호 교수님이 조기정신증이란 개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현병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때도 조현병 치료처럼 약물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 암도 그렇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잖아요. 조현병 치료에서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래서 점점 빨리 진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치료의 목표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약 먹는 거 이외에도 운동이에요.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몸의 일부분인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들면 필요한 약이 적게 필요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약발이 잘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발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소량의 약과 꾸준한 운동 하게 되면 발병을 막고 본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우태 교수님과 함께 조현병 치료, 그 중에서도 약물 치료에서 주로 알아봤습니다. 조현병이 고혈압 같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약물 치료 알아봤고요. 저희 조현병 바로 알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